네, 안녕하세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Z세대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의 사회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함께 풀어주실 분은 우리 아이 사회성 키우기의 저자이자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주연 원장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사회성 클리닉에서 일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지음정신과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진료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신 이유가 네. 의사가 되시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3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교실 현장과 진료실을 아우르는 사회성에 대한 통찰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근무하던 시절은 거의 10년대예요. 그래서 지금이랑 거의 10년 이상 사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변화된 부분도 많고, 특히 이제 사회성 관련해서는 이제 코로나 우리가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쓸 때도 좀 반영해서 적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러면 2010년과 2025년도 네. 이때의 아이들이 사회성이 좀 다른가요? 아니, 실제로 그 코로나 시대를 어쨌든 거쳤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조금 컸던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할 기회들이 되게 적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대에 있는 친구들은 그때 10년 전 친구들보다는 조금 그런 걸 개발할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사회성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다가 써주신 책을 보니까 사회성을 구성하는 뭐 요소들, 그리고 사회성을 우리가 기른다고 할 때 필요한 역량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사회성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먼저 그 오해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사회성은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은 좀 애가 덜 컸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네.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옳은 건가요?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경험들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친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경험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과정에서 좀 노력을 한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뭐 친구가 싸웠는데 뭐 엄마 오늘 나 친구랑 싸웠어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냥 엄마가 아유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냥 뭐 너가 참고 넘어가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그다음엔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그때 너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알려주시면 훨씬 더 사회성을 키우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회성은 좋아진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 네, 거네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좀 놀랐는데요. 보통 친구랑 안 싸우면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갈등도 없고 친구랑 싸워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좀 사회성이 잘 길러지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니라는 거네요, 이것도. 물론 이제 갈등을 굉장히 잘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좀 몇몇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갈등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좀 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뭐 친구가 불편해할까 봐, 또는 그냥 그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그냥 억누르고 참고 이제 이렇게 그 상황들을 넘어가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사회성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이제 상대방하고 그런 갈등을 좀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사회성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갈등이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네, 네. 갈등을 잘 해결을 네.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싸워도 싸움이 많아도 네. 내가 이거를 잘 해결을 하고 네, 있다면 네. 사회성이 좋은 네, 거다라고 맞습니다. 네. 생각을 네, 해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젠지 스테어라는 혹시 말도 들어보셨어요? 네, 뭐 요새 쇼츠나 이런 네. 걸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돌 정도로 네. 요즘 아이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게 네.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제가 몸소 좀 느끼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 아이들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느끼는데 제가 나름대로 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이제 너무나 이제 디지털 매체들이 중심인 사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뭐 디지털 기기나 매체에 너무 익숙하고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각종 어떤 비대면 수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거치게 되면서 이제 진짜 대면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어떤 눈빛, 말투, 몸짓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기회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미묘한 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디지털 소통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좀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나가서 놀면 공이 있으면 축구를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놀이터 문화가 있었어요. 그냥 네. 가서 공이 있으면 야 우리 축구하자 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축구를 이제 했는데 지금 나가보면 어떠냐면 이제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하거든요. 농구 교실에서 농구를 하고 심지어 줄넘기도 줄넘기 학원에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놀이 상황에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어떤 틀 안에서 그런 놀이들을 주로 하게 되고 자유로운 놀이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우리 요새 아이들이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어떤 요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친구가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네, 네. 모두랑 두루두루 잘 지내는 네, 그런 네. 아이들을 둔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놀이터에 한번 나가보시면 네.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한테 안녕? 뭐, 나 누구야? 나랑 같이 놀래?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살갑게 다가가고 쉽게 이렇게 끼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이렇게 소심한 친구들 어머니들은 좀 부러워하시는 부러워하죠. 것 같아요. 네. 어쩜 인사도 어쩜 잘하고. 누구는 이렇게 사회성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사교성이랑 사회성은 조금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교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잘 다가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녕 말도 잘 붙이고 나 이거 할래 놀자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사교성이고 사회성은 그 관계를 좀 오래 유지하고 갈등이 있어도 좀 해결을 해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너무 잘 다가가지만 네. 좀 쉽게 싸우고 막 또 떨어져 나오고 또 다른 애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놀자고 하고 이런 애는 사회성이 되게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반대로 소수의 아이들과만 이렇게 잘 놀지만 그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서로 갈등도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사회성이 좋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교성과 사회성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비슷한 질문으로 딸기 바나나님께서 아이가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고 혼자 논대요. 이런 모습도 사회성 부족의 신호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뭐 연령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좀 예민하고 갈등 상황을 조금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을 늘 능숙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좀 그런 부분을 엄마하고도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상황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아이랑도 조금 같이 나눠 보시면 좀 많이 좋아집니다. 저런 것들도 되게 연습을 하면은 이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서 뭐 신호라기보다는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어쨌든 사회성 키우기라는 책을 써주실 만큼 네. 또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들을 진료를 보시면서 네. 사회성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사회성을 우리가 신경 쓰고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회성 하면 이제 뭐 다들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고 뭐 가족, 친구, 동료, 뭐 선생님 굉장히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를 뭐 저희 책에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서적인 안정에도 사회성이 도움을 줘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으로 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뭔가 타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큰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인간의 어떤 행복감을 결정짓는 그 요인 중에 이제 인간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었거든요. 흔히 생각하기로는 뭔가 뭐 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이 좀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이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에도 사회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 시기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학습 능력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좀 솔깃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 지시에도 되게 잘 따르고 어떤 협력하는 상황에서 되게 역할을 잘 수행하고 또 협력도 잘 하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좋게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회성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행복하고 또 네. 공부도 열심히 잘 하길 바란다면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성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5가지 기초 요소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회성이 이제 커다란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5가지 기본 요소는 그 약간 기둥 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회 인지와 공감, 의사소통, 감정 조절, 협력, 갈등 이렇게인데요. 좀 쉬운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잘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사회 인지와 네. 공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사회 인지와 공감은 말 그대로 이제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겁니다. 네. 눈치가 빠르다는 거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걸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지가 되면 저 사람 되게 마음이 이렇겠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사회 인지와 공감인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대화인데요. 주고받는 대화예요. 네. 나 혼자 얘기하는 거 말고요. 내 의견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청이 바탕이 된 나의 어떤 말의 대화. 그래서 상대방 의견도 잘 들어야 되고 내 의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능력이고요.
근데 감정 조절은 이제 마음 다스리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화나거나 속상한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막 폭발하지 않고 조금 다스리면서 약간 가라앉히고 그런 것들을 언어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협력은 뭐 쉬운 것 같아요. 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네, 능력이요. 팀워크를 발휘를 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조금 달려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을 말하고 이제 갈등 해결도 이제 화해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문제 상황을 좀 피하거나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냥 무작정 피해버린다든지 내 마음을 속상하지만 참기만 한다면 이제 그거는 뭔가 좀 그냥 회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얘기도 해보고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갈등 해결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5가지 요소로 사회성을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리플님도 성인도 사회성이 부족한 판에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성인들이 그러니까 아이 시절에 그 제대로 못 배우면 성인 되어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 어린이 네. 시절 때 사회성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러면 사회성은 어떻게 우리가 길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신이민희 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친구랑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플레이 데이트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플레이 데이트가 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나가면 친구들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놀이터가 있었고 해서 뭐 약속을 잡고 만난다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는데 요새는 워낙 이제 아이들이 바쁘고 스케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끼리 약속을 해서 시간을 정해서 같이 노는 거를 플레이 데이트라고 이제 부르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 데이트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플레이 데이트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한 3학년 정도만 돼도 스스로 서로 약속 정해서 뭐 만나서 뭔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이제 약간 6, 7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너랑 나랑 몇 시에 만나서 우리 놀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약속을 잡아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어떤 장점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고 좀 숫기가 없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그런 플레이 데이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놀이터에 가면은 불특정 다수와 이제 막 놀아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노는 건데 플레이 데이트는 계획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랑 좀 성향이 잘 맞는 친구,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를 초대해서 놀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출발선이 조금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환경 같은 것도 아이들이 보통 익숙한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사회성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서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익숙한 장난감 같은 걸로 놀 수도 있고 또 친구를 초대를 한다면 친구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장난감을 절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방에 숨겨놓고 미리 빼놓거나요. 미리 빼놓는 거예요. 왜냐면 갈등이 너무 있을 법한 어떤 것들은 조금 아니면 나만 좀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 같고요.
부모님 입장에서의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가 저랑 있을 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소통과 친구들하고 있을 때의 사회적 소통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 걔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아니 저런 면이 약간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플레이 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어쨌든 부모님이 보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쟤는 친구들한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아, 좀 저런 건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친구 마음을 너무 못 헤아리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약간 복귀를 하면서 서로 얘기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이민희님께서 사회성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억지로 좀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놀아 이렇게 하면서 어디 네. 캠프 보내시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아이 성향에 맞지 않으면 좀 역효과가 날지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단계인가. 사실 사회성 발달이라는 게 타고난 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회성이 타고나기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어린데도 눈치가 너무 빠르고 네. 적절하게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같은 나이인데도 전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이제 속도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막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저렇게 모임이나 활동에 막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오히려 필요조차 없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파악해서 저는 그 플레이 데이트도 좀 단계별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다수의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위축된다. 그러면은 뭐 한두 명, 소수부터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러면 약간 또 다수의 친구들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참여를 독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수는 싫지만 나는 이 친구랑은 놀 수 있어. 이러면은 그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그 단계별로 조금 이렇게 뭘까 빌드업을 조금 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단계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이 시기에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 가서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또 부모님들이 좀 특히 신경 써야 될 어떤 사회적인 기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첫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엄청 연습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성은 친구들하고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잘 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본기가 약간 사회 기술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뭐 쉬운 거예요. 뭐 이제 학교 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니까 당연히 스스로 화장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옷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40분간 앉아서 이제 수업 받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뭐 친구들 방해하고 이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굳이 쟤랑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지금 조금 연습시키려고 하고 자기 가방 정리 그다음에 뭐 그다음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걸 미리 이렇게 꺼내 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조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해서 그렇긴 한데 좀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를 판다든지 네. 아니면 방구를 막 아무 데서나 끼는 거죠. 이제 그게 어릴 때는 그냥 귀여운 행동이었는데 사실 초등학교에 가면 약간 친구들이 맞아요. 네. 초등학교 네. 생각해보면 이제 코 네. 파는 남자애들이 있었던 것 그럼 같아요. 여자애들 난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뭐 여기 만지지 마 이러면서 막 그러고 방구도 막 아무 데서나 네. 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친구들이 그 아이와 굳이 놀아야 될까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생기기 때문에 위생 관련한 거, 자기 주변 정리.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제 사회성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도 그런 발판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미리 한번 좀 점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 네, 그 자녀분들 네. 두신 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네. 싸울까 봐. 네. 네, 그럼 네. 싸우면 또 이거 네. 어떻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건지. 요새는 바로 전화하시잖아요. 네. 선생님께 바로 그런 전화하시고. 경우 많죠. 네, 근데 네. 그거 말고 네, 네. 정말 부모님께서 어떤 것들을 또 해줄 수 있는지. 네. 사실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어른들도 갈등이 많은데요. 아이들 사회에서는 사실 갈등이 일상이고, 계속 아마 있는 일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친구랑 싸우고 왔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 마음을 좀 잘 다스리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1번이 내 네, 마음 다스리기예요. 내 마음 다스리기. 왜냐하면 이제 누구랑 하나 싸우고 왔어. 아니면 맞고 왔어. 이런 말 들으면 아무리 어머님이 평소에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 마음이 진정이 안 되거든요.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너 맞고 왔어? 너도 때리지 그랬어. 아니면 너 다음에 만나면 좀 때려줘.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도 있고, 또 반대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치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런 것 같고, 그래.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1번은 서로서로 엄마의 마음도 그렇고, 아이의 마음도 그렇고,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듣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물론 그것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아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엄마 마음도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도 많고 아이도 이제 좀 가라앉는 거. 엄마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엄마가 너 그래서 되게 힘들었겠네, 속상했겠네 이렇게 조금 공감해주는 말을 하면 아이가 또 약간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근데 엄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하는 네.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이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내일은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저는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역할극 같은 거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제 상대 친구 역할을 하고 네. 친구가 하면 이제 뭔가 말을 하면 조금 고쳐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차분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 1번은 좀 잘 듣고 네. 상황을 인지하면서 네. 공감해주는 말들도 네. 좀 아이에게 해주고 네. 그러면서도 해결이 안 되면 네. 상황극도 한번 해보면서 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네. 것들을 얘기를 네. 해보고 끝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막상 내일 무슨 말을 해야 네. 될지도 애들이 고민을 해요. 그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과를 하고 싶고 이런데 네. 엄마는 사과를 어떻게 하지? 이것도 음. 사실 애들 고민일 수 있거든요. 가서 옆에 가서 못 미안해 본 척해야 이렇게 되나? 할 이럴 수도 수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그런 워딩 같은 것도 한번 연습해보면 되게 다음날 좀 자신감 있게 이제 가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질문 하나만 하고 네. 저희 이제 부모님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튤립님이 또래 놀이가 학원이나 공부보다 중요하단 말을 들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또래 관계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아이 성장에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학년 시기는 이제 또래 관계의 기초를 닦는 시기잖아요. 사실 또래 관계는 좀 더 나이가 들면 더 중요해지긴 해요. 처음에는 좀 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배워가는 시기. 근데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면은 그땐 진짜 중요해지죠. 친구가 거의 세상의 전부잖아요.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듣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조금 연습할 기회가 많고 좀 잘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나중에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가서 조금 고생을 좀 덜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말이 맞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약간 균형 있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되고 네.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이러면 네. 그때는 정말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니까 네. 저학년 시기 때 밑바탕을 좀 단단하게 네. 해놓는 게 필요할 것 네, 같다는 많이 생각이. 연습해보고. 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막 대화해 보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네. 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꼭 학부모와 잘 지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좀 답을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저도 어쨌든 아기가 어리니까 뭐 같은 엄마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항상 갈 때마다 편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고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워. 스트레스도 좀 받고 갔다 와서는 또 막 혹시 내가 뭐 잘못 말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좀 고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가 무조건 필요 없다보다는 조금 최소한의 관계 정도는 유지하시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최소한의 관계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학기 초에 학부모 총회 하잖아요. 선생님 소개하시고 아니면 공개 수업하고 막 이런 행사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꼭 한번 가서 참석해서 뭐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는지도 조금 관찰하시고 그런 최소한의 한두 명의 어떤 나와 연결이 있는 엄마들하고의 관계만 유지하셔도 뭐 충분하다. 이게 부담감을 갖는 이유는 내가 엄청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잖아요. 엄마들 모임에서도 막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모든 엄마들한테 막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때문인데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마음 맞는 뭐 최소한의 엄마들이랑도 약간 어쨌든 끈을 놓지 않는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아이들 싸움이나 갈등 같은 거 상황에서 어릴수록 굉장히 왜곡된 전달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팩트를 뭔가 전달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이제 해석해서 엄마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 말만 믿고 막 학교에 가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아이가 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도 약간 뭔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어머니들이 있으면 조금 그런 상황들을 공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그 친구가 얘기도 해주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계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명이라도 학부모 관계는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너무 단절돼서 지내시는 것보다는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엔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또 교사셨다 보니까 그 실제로 경험이 좀 있으시잖아요. 도대체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할 말이 많고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한데 일단 선생님하고 부모님은 아이를 잘 키우는 파트너잖아요. 공동 양육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제 제가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저는 거의 새내기 교사였잖아요. 신임 교사 20대 중반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어머님들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초임이니까 좀 어리버리해 보였겠죠? 막 이렇게 능숙하게 아이들을 다루고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간혹 좀 제가 어리고 또 아이도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선생님은 아이가 없으셔서 뭐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간혹 약간 반존대라고 할까요? 살짝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별로 좋은 관계를 조금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어리고 뭐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으셔도 똑같은 사람인데 게다가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하고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좀 존중, 그다음에 예의를 갖춰서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하라고 하거나 이게 꼭 회신해 주세요 하는 거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뭐 간혹 뭐 이렇게 통신문을 보냈는데 항상 그 아이가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뭔가 이 부모님하고는 소통이 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좀 편견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뭐 흔하진 않은데 과도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죠. 정말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네. 우리 아이는 하루에 몇 번 칭찬해 주세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고요. 또 제 진짜 경험은 우리 아이, 제가 이제 남아서 숙제 시켰거든요. 제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우리 애는 숙제 제발 시키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는 학습 부담 안 주고 싶으니까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네. 어쨌든 성실성이란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주신 과제일 텐데.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전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혼자만 빠지면 한 명만 예외를 두면 뭐 조금 제 어떤 학급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모님을 대할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그 10년 전과 지금이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부모님과 선생님은 공동 양육자다. 거의 그 정도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거의, 그렇죠. 신경 쓰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제 동료들도 이제 1, 2학년 맡으면은 엄청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하니까 좀 어쨌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그런 질문, 그런 요구 받으시면 선생님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칭찬 10번 해달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뭐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 그릴 때 뭐 이런 것들 신경 써달라 뭐 이런 자잘한 요구들이 많잖아요.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들어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숙제 빼달라. 그거는 이제 거절했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저의 전체적인 그림을 흔드는 어떤 요구시니까 그건 어머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국 뭐 어떻게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이 어머니랑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약간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 어머니 되게 막 너무 남다르게 반응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니까 뭔가 허심탄회하게 좀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항상 좀 조심하고 절제하고 무슨 말이어도 뭔가 이견이 없는 말들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겼었어요. 맞아요. 또 그리고 요새는 특히 정신과 진료를 조금 친밀하게 받다 보니까 일찍부터 뭐 ADHD나 뭐 다른 정신과적 진료들을 보는 아이들도 조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 이런 거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좀 하는 게 좋나요? 이 고민은 이제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교수님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수련받던 시절이니까 많이 얘기를 나눠서 조금 나름의 기준은 이제 정했었어요. 저희끼리는.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유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이 아이의 증상이 수면 위에 어떤 현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충분히 진료를 받고 진단도 받았고 뭐 약도 먹어서 뭐 그 아이가 너무 생활을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 먹는지 아무도 모르고 생활도 너무 막 모범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면 굳이 선생님한테 막 묻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아이 약 먹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근데 예를 들어 아직까지 아이 치료가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감정 조절도 힘들고 행동 조절도 계속 힘들고 계속 자리에 안 앉아 있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계속 싸운다든지 문제 행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 그러면 그때는 계속 시의성 있게 어쨌든 선생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또 진료실에 저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오픈을 하셔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이야기가 나와서 모두가 함께님 질문도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실에서 어쨌든 부모가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회성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사례들을 좀 보시나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사회성을 키우는 과정이 그렇게 편안한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등도 겪어보고 부정적인 막 감정도 상처도 느껴보고. 받고 엄마 제가 나랑 안 놀아줘 막 음.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나는 노력했는데 애들이 안 음. 받아줘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부모님은 그럼 그냥 놀지 마. 그냥 뭐 아예 그냥 그 관계를 좀 단절시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팀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빼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사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괴로워하는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저 부모님도 안 놀아준다는데, 너무 우리 아이가. 괴롭거든요. 네. 그치만 그렇게 하면 이제 극복해 나갈 기회를 좀 뭔가 뺏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예를 들면 뭐 맞았다 이런 것들은 분리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사소한 다툼,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로 약간 아이가 고민하고 걱정을 한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좀 해결하는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성 발달에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예 안 하게 그냥 그 상황을 피하게 뭔가 이렇게 하시면 조금 기회가 없죠.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어서 가정에서 그럼 부모님이 네. 아이들이랑 어떻게 뭐 활동을 하든 놀이를 네. 하든 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 같은 게 있으면 네.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많이들 아마 이제 놀이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랑. 근데 저희 집에서도 놀이를 많이 하는데 아빠랑 보드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보드게임을 하면 이제 의도치 않게 그런 갈등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일단 뭐 주사위를 집어 던지고 막 졌다고 막 판을 엎고 그다음에 이겼다고 막 너무 또 좋아하면은 또 옆에서 울고 있고 막 어릴수록 이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다음 게임을 또 하려면 어쨌든 그 상황을 수습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동생이 힘들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너가 주사를 던지면 그걸로 다른 사람 맞을 수도 있고 더 이상 게임을 못한다.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막 너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다음번에 그래도 또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좀 참아요. 이렇게 자기 감정도 좀 다스리고 저도 일단 분하지만 좀 참고 이겨도 약간 이렇게 조금 웃고 약간 눈치가 생기는 거네요. 또 다음번에 너 한 번 더 이기면 되지 막 이렇게 말하기도 위로도 해주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드게임 좋은 좀 소재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부모님과 아이가 노는 그런 거네요. 네. 또 저는 이제 엄마니까 보드게임보다는 역할놀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약간 갈등 상황 만들기도 해요. 뭐 인형끼리 놀이를 하는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옷을 입는 게 나는 싫어. 막 이러면서 너는 왜 그런 옷을 입었니? 네, 막 너 너무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하나도 안 예쁘잖아.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약간 당황하거든요. 아이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 또 생각했다가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 속상하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맞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아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역할놀이 속에 할 때도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너무 되게 기쁘다 고마워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A부터 Z까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되게 생생하게 조금 해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여아랑 남아 차이가 조금 있나요? 근데 저는 진짜 저는 여자애들밖에 없기는 한데 실제 사회성 치료하면 남자애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이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은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막 엄청나게 막 여자, 남자애라고 또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러진 않다는 그런 거네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아이들 그냥 개개인별로 다른 거지 꼭 성별이 엄청나게 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그런 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네. 많이 돌거든요. 네, 이제 네. 뭐 엄마가 다쳤으면 딸은 네. 이제 엄마 괜찮아 아, 하는데 아들은 거기 있는 내 장난감 좀 줘봐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한다든지. 네, 뭐, 그렇긴 한데 진짜 애 바이 애인 것 같고, 여자애들 네. 중에서도 사실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남자애들 중에서도 사실 너무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의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또 그 단계별로 얘는 이런 건 잘하는데 이거는 모자라고, 또 너무 공감을 많이 하면 사실은 상처받고 아, 속상한 경우도 사실은 맞아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애 상황과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치에 맞게 개별화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에바애니까 네, 우리 아이 상황에 맞게 또 필요한 네, 기술들을 하나씩 해보면 네, 좋다.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보드게임이랑 역할놀이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많이 됐는데요. 버블껌 경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회 경험의 첫 시작은 가족과의 관계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형제, 이웃들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다음 사회생활은 대부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저는 조금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미취학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뭔가 모델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보고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 갈등 많으시잖아요. 부부 간의 갈등. 그러면 이제 서로 갈등 상황에서 막 화내고 그냥 막 음, 감정대로 얘기해버리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보고, 하는 게 그냥 갈등의 표현 방식, 뭔가 감정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부모님, 형제, 이웃들과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 어린 시기에는 좀 만약에 부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를 조금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네. 우리 금쪽 상담소라든지 네, 이런 네, 네.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네, 인기가 있는 게 네,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김주연 원장님과 함께 사회성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사회성이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책 홍보 네, 멘트라든가 네, 아니면은 사회성 관련해서 또 해주시고 네. 싶은 얘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책은 이제 약간 실용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하면 좋을지에 관한 이럴 때 엄마가 이렇게 네, 말해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네. 예시문 써주셨더라고요. 같이 다 적혀 있어서 잘 안 되시더라도 뭐 로봇처럼 한번 읽고 말씀하시더라도 그래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아기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가 뭐 최근에도 그랬어요. 막 엄마는 유치원에서 어떤 친구랑 놀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나를 안 놀아줘.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사실 엄청 무너지거든요, 가슴이. 근데 저는 사실 이 책도 썼고, 뭐, 진료실에서 부모님 교육도 하고, 나름 어쨌든 뭔가, 네, 전문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좀 무너져가지고, 그날은 좀 우울했어요. 근데 계속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해요. 이제 이거는 과정이다. 그리고 아이가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어차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저런 말을 해줘서 차라리 다행이다.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대비를 하고 학교 갈 수 있는 기회가 7살에 생긴 거잖아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해 보기로 조금 마음을 바꾸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많은 어머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조금 마음이 무너지시겠지만 다 과정이고 겪어야 될 일이고 얘가 그 기회를 통해서 좀 성장한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회성을 조금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성을 어떻게 키우는지 실용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면 우리 아이 사회성 키우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사회성 클리닉에 있는 네. 선생님들께서 함께 지어주신 책이니까요.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